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K-팝 산업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장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본징역형 관문, 현재 K-팝 산업에서, 자, 흑수저인 한국인 지망생들의 대위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분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먼저 이 K-팝 드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냥 좀 읽어볼게요. 자, 이전 과거 K-팝 산업은 순수한 재능과 열정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신데렐라 스토리 맞죠? 유형인데, 자, 오늘날 K-팝은 고도 자본화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진화를 했다. 자, 재력이라는 게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부상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능력주의 신화는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작용. 자, 수많은 지망생들이 K-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자, 기획사는 극소수의 성공적 작품을 위해 방대한 인재풀을 확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흑수저 토종 한국인 지망생의 정의와 재능의 재정의. 자, 이 얘기가 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약간 좀 따져서 보자고요. 자, 장기간의 고비용 무급 훈련 기간을 버텨낼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한 이 토종 한국인들이 과연 이 K-팝이라는 이 시장에서 과연 이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데뷔까지 과연 가능하냐. 자, 이걸로 해서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데뷔의 통계적 희소성이라고 나왔었는데, 자, 현재적 경쟁의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죠. 규모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제가 좀 나왔었던 이런 경쟁률 토대로만 나왔었던 걸로만 한번 따져서 보겠습니다. 하이브 글로벌 오디션 이 12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6,000대 1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명 기획사 오디션의 평균, 자, 평균으로만 따져서 볼게요. 이 유명 기획사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신 거죠. SM, 뭐 JYP부터 해서 뭐 YG,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평균 기획사 오디션 그냥 연습생으로만 나왔었던 게 이게 1,000대 1이에요. 이게 1,000대 1입니다. 여러분들. 이 1,000대 1로 나왔었는데, 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지망생 중 실제 데뷔했던 애들이 324명입니다. 324명. 이거를 연간으로 따져서 보는 거예요. 연간으로 100만 명이 있는데, 이 100만 명들 중에서 진짜 최종적으로 그냥 뭐 SM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데뷔로만 하는 애들이 300명입니다. 성공 확률로 따져서 보면은 0.03%예요. 여러분들 0.03%입니다. 이 말 즉슨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잘났다, 흔히 우리가 그냥 TV나 예능으로만 나와서 혹은 진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데뷔를 해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아이돌들 있죠. 걔네들 자체가 0.03%를 뚫은 애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 운으로 됐든 능력으로 됐든 뭐 아주 혹독한 노력으로 됐든 뭐든 간에 0.03%를 뚫어서 나왔던데 상위 0.03%예요. 이 데뷔를 근데 이거는 데뷔 기준이고요. 이걸로 해서 성공까지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0.0%를 뚫어서 데뷔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상위 0.03%입니다. 0.1%도 아니고요. 0.03%의 상위예요. 그 중에서 데뷔해도 성공률이 데뷔를 해갖고 성공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거의 한 뭐 10에서 20%라고 하는데 YG 기준으로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재풀이 세계화가 되죠. K-팝이 이제 글로벌 인재로 유입을 합니다. 하이브도 이제 막 12개국 출신으로 해갖고 이제 오디션을 글로벌적으로 해서 뽑죠. 이제는 한국인들 지망생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게 뭐냐? 이제는 전 세계의 인재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2010년도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국인들끼리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을 해서 데뷔를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글로벌에는 이 얘네들까지 다 경쟁에 들어와서 이 토종 한국인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지금이 이게 예전과 완전 달라진 거죠. 자, 경쟁률 심화에 영향이 돼. 자, 천문학적 경쟁률이 이 K-팝 지망을 고위험 투자로 변모했다. 생각해보십시오. 99.9%는 실패입니다. 이 개인 인생을 따라서 보면 정말 좀 아주 냉혹하죠. BS는 굉장히 냉혹해요. 자, 초경쟁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지속적으로 만들죠. 사전 훈련 시장의 성장도 뭔가 나오고. 자, 이러다 보니, 자, 저소득층으로 뭔가 있었던 이 얘네들이 만약에 아이팝, K-팝을 뭔가 데뷔를 하고 싶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경쟁이 심하면 사전 교육 비용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승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사전 교육 비용이 증가라는 게 결국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고스란히 사교육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죠. 자, 기획사 입사 전 비용.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드실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자, 페이 투 플레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자, 정말 아이돌 학원의 고비용 구조. 자,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수적이고 이는 무료가 아니죠. 그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 뭐냐? 오디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각 기획사들이 만약에 이러한 그 오디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생을 기준으로 학원을 만든다면 그 학원 안 다닐 것 같아요? 자, SM 유니버스와 같은 전문 아이돌 학원. 자, 한 학기 등록금 1,000만원. 연간 비용이 이것만 따져서 그러면 2천만원이죠. 자, 보컬. 근데 이것만 따지겠습니까? 보컬, 댄스, 외국어, 이미지 트레이닝, 자, 종합적 교육을 제공하고. 이것만 잤으니, 이제 경리 여유가 있는 지망생들이 이제 여기서 상당히 우위를 확보를 하는 거죠. 자, 학업 중단의 위험과 저소득층의 접근성 제한. 아까 말했던 전문 아이돌 학원의 종일반 커리큘럼. 이거는 공교육과는 병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학업 중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게 문제점이 결국 그겁니다. 자, 사전 훈련 비용, 오디션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전, 이게 1000대1인데 이 1000대1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연습생을 뽑잖아요. 기획사들은 연습생만 뽑아요. 이 연습생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훈련 비용,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기획사들도 마찬가지로 투자와 그다음에 부채 사이클이 돌아가죠. 부채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사전 훈련 비용이라는 거는 이건 개인이 지불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연습생으로 됐어. 얘네들은 이제 또 별도로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사들은. 자, 그걸 볼게요. 연습생 1인당 연간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대형 기획사도 기준으로. 자, 보컬, 댄스 트레이닝, 자, 외국어, 뭐 숙소, 식비, 뭐 스타일링,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게 성급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급금 시스템. 왜? 이거 한 만큼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공짜가 아니죠, 절대. 대비시키고 나서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아니 이건 성급금요. 빚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비 이후에도 이 비용, 즉 ROI죠. 투자 대비 얼마만큼 돈을 다시 이렇게 정상까지 하는 게 이건 이제 무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무급 견습생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비와 시간세, 자, 이런 것까지 한다면 수년간 무급 연습생 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알바해야죠. 왜? 생활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로. 자, 글로벌 인재라고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 발탁의 전략적 필요성이라고 나왔었는데, 자, 기획사들은 이제
K-팝이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또 약간 조금 K-팝 데뷔를 했었을 때 그 안에 인재들이 막 보면은 자 일본, 중국, 막 동남아시아, 북미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를 전략적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팬텀도 뭔가 좀 그 해외 지역에서 이제 확보도 하고 이제 해외 현지 프로모션에 좀 용이하고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K-팝에 있는 이 뭐 4세대 뭐 4.5세대인가요? 그거 보면 다 다국적 아니면 전원 외국인 그룹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특이한 게 외국인 애들 보면은 또 K-팝 트레이닝 받으러 한국에 또 와. 근데 이 기획사들은 막지 않죠. 얘들 활용해가지고 그 걔네들 시장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니까. 막 이런 사례들도 있고, 자 국내 청소년들의 아이돌 선호도 변화가 있는데, 자 K-팝 아이돌이 감수해야 되는 극심한 압박감, 불확실성, 정신건강 이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지금으로서 매력은 감소한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10대를 또 보면 다 아이돌 되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 상황 고려가 있으니까 국내 인재 뭐 감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기획사들이 이제 뭔가 해외 지명상에 뭔가 주목하는 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토종 한국인들이 경쟁적으로 너무너무 불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BTS라는 이 얘네들이 진짜 토종 한국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둔 애들이 딱 전형적인 BTS입니다. 이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정말로. 보십시오. 자, 블랙핑크? 얘네들 멤버? 그나마 뭐, 지수인가요? 얘만 토종 한국인이죠. 나머지 3명 멤버는? 일단, 저는 다 외국 출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토종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있다가 K-팝 트레이닝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온 그냥 외국에서 많이 활동한 그냥 한국인이야. 토종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한국인으로 치면은 맞죠. 근데 토종 한국인은 아니야. 한국에서 완전 막 100%다 잘나가지고 막 그렇게 갔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흔히 또 그 누가 있냐? 그 이번에 뉴진스 이 멤버를 또 한국인의 멤버들이 그나마 한 2명? 내지 한 3명? 나머지 한두 명은 무조건 외국 애들이에요.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토종 한국인 지방생들은 글로벌 캡처에서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외국인 멤버들은 자신의 재능을 더해서 시장 접근권 그래 얻어도 되잖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지망생들이 오로지 재능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재능이라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로지 재능. 자, 국격의 상품화 현상. 자, 기획사 입장에서는 멤버 선발을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를 결정을 한데 외국인 멤버는 시장까지 주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한국에 손흥민 선수 있죠. 이 선수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재능도 중요하죠. 근데 왜 이 선수가 영국에서 그렇게 히트를 또 쳤습니까? 이 선수가 보여드리는 이 영국에서 가져다주는 이 마케팅이라든가 아시안 시장에서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 들어오는 이 수백만 달러의 시장 진입에 가치까지 준다면은 이 선수를 버려? 아니죠. 오래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종 한국인인 거는 오로지 부가가치 없이 재능만으로 견적을 했다. 단 동일 조건을 놓였을 때는 기획사는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누굴 선택을 하겠어요? 비즈니스라는 거 굉장히 냉혹합니다. 자, 누가 선택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시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외국 시장을 노리겠죠. 외국인 멤버를 더 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있으면 뭐예요? 냉혹하죠. 한국인 지망생들은 여기서 굉장히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즈니스니까. 외국인 멤버가 더 돈이 되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K-팝이라는 건 앞으로는 이 K라는 거는 이 코리안이라는 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개발을 와도 자 코리안 메이드, 자 한국산
이런 시스템만 지칭할 뿐이에요. 왜? 그 나머지는 어차피 다 해외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냥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세계화로 약간 좀 흘러가겠지만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은 없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다. 자, 재력의 결정적인 영향으로 봅니다. 자, 금수저 어드밴티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에 대한 접근성.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전 훈련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연습생 되기 전에. 이거 미리 연습생으로 발탁되기 전에 1000대1. 이 1000대1 뚫기 전에 먼저 사전으로 뭔가 교육을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한 학기 등록금 1000만원에 달하는 엘리트 SM 유니버스 같은 오디션 시작자부터 이미 실력이 너무 갭차가 커. 너무 갭차가 큽니다. 너무. 왜? 이거는 미리 금수저 있는 애네들이 미리 다 이거 훈련 받고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경제적 안정성은 수년간의 무급 훈련 기간을 스트레스 없이 견딜 수 있게 한다? 맞죠? 실패라는 거대한 위험에서 효과적인 안전망 역할. 그렇죠. 가족의 재정적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핵심 요소. 맞죠? 틀린 말 없죠? 여기서 집중과 성과의 차이에서 나오죠. 자, 금수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훈련에 모았을 수 있죠. 흑수저는 안 되죠. 장기적으로 성과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불안한 지방생이 하루 10시간 훈련에 매진할 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지방생은 노동에 할애해야 되죠. 그죠? 생활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이 시간 격차가 결국 수년으로 누적이 겹치면서 결국 이거 자체가 실력에 어마무시한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흔히 흑수저라고 뭔가 나왔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뭔가 가까워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토종 한국인으로 나왔을 때는 금수저라 하더라도 이 자기가 토종 한국인이다? 토종 한국인 금수저다? 이거 성공할까 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외국인들 메리트가 너무나도 크거든.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흔히 말해서 정말 이 어마무시한 이 고비용 고품질의 이 교육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오디션에 될까 말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연습생 되고 실제로 데뷔된다 하더라도 데뷔의 성공률이 10에서 20%야. 극강 난이도입니다. 극강 난이도예요. 근데 이런 출신인데 흑수저는 뭐 된다? 금수저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흑수저? 그거 모르는 거죠. 자, 기획사의 양극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대형과 중소기획사라는 게 있죠. 자, 흔히 말하는 하이브, SM, JYP, YG. 자, 빅4라 불리죠. 중소기획사와 이미 따라잡기 힘들수록 너무 멀어졌어요. 솔직히. 자본력으로 이미 찍어 누르는 이런 머니게임으로 이미 다 흘러간 거라고 좀 보는데 연세 투자 방식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형은 연세 투자 비용을 R&D로 처리.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한다고? 회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대형 이런 하이버 SM, JYP, YG 이 얘네들은 연습생으로 투자를 뭔가 한다. 이런 것 때문에는 중소는 이거를 이런 투자 비용을 했었던 거를 아티스트한테 정가를 때려놓고 아티스트한테 해가지고 이걸 회수를 하잖아요. 회수를 하는 게 이건데 이 대형 기획사 이 얘네들은 이걸 그냥 R&D 처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투자 비용에 그러니까 투자 비용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니까 너네들한테 성급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걸로 지불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중소는 이제 상환 부담을 더 이제 아티스트한테 전가를 해서 가겠죠. 자, 대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채텀달 시설 글로벌 네트워크. 중소는 이제 뭐 그런 거 없고 대형은 이제 뭐 데뷔그룹에 예산 뭐 수십억 원대 만들어 놔가지고 막 이렇게 데뷔하는 거고 중소는 뭐 그딴 거 없고. 자, 이런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러한 것들도 현재 지금 있다. 참 이게 좀 슬픈 거죠. 지속적인 재정 불안이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죠. 가족이 희생한다는 죄책감, 눈덩이 떠 불어가는 연습생 부채 압박감, 부여 환경의 전학생들은 결제하는 심리적 조세.
참 잔인합니다. 자, K-팝의 능력주의 재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지향적인 관문. 참 현대 K-팝 시장은 자본지향적인 관문. 그죠? 표면적으로는 노력과 재능과 노력 중시라는 능력주의라 하지만 실제는 모든 단계에 이런 재정적 필터가 배제되어 있죠. 전형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K-팝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 전형적인 이 자본주의의 진짜 제대로 된 끝판왕이에요. 제가 볼 때 K-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K-팝이라는 거. 이 자본주의의 진짜 전형적인 이 경제적인 능력에 좌우되는 진짜 전형적인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의 끝판왕이에요. 돈으로 해결해서 무조건 금수저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뭐 할 것인지. 금수저 노력만으로도 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진짜 K-팝이라는 거 운도 떨어져야 되니까. 자, 이거 자체가 뭐가 따르느냐? 위험이 따르겠죠, 반드시. 왜? 창의적인 다양성이 무조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잠재력 있는 이 인재를 초기에 배제. 그렇죠. 산업 전체의 창의적 다양성이 배제. 그렇죠. 동질화의 위협. 그렇죠. 장기적 성장 능력을 있게 하는 구조의 결합. 그렇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정을 해야 되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재능 중심 선발, 경제적 장벽 완화, 제도적 지원, 이런 얘기가 있고 뭐하고 하는데, 이 재능과 열정이라고 보여주던 이거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냐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미래 전망에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산업의 잔업화, 글로벌화가 이게 가속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되고 있죠, 지금. 되면 될수록 진입 장벽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K-팝으로 뭔가 토종 한국인들이 뭔가 데뷔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본화와 글로벌화하는 게 그렇습니다. 고착화를 시킨다는 거거든. 고착화를 시킵니다. 누구도 진입하지 못해도 이걸 일단 해놓을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이 더 이상 K-팝 안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이 없고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다양성 이런 것을 이 자본화와 글로벌화 이게 되면 될수록 무조건 여기서 이 자본화라는 게 결국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양극화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100%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은 무조건 안전한 곳에 쏠리거든. 그리고 그 안전하게 쏠렸었던 이런 빅4라 불리는 SM JYP 이런 하이브 이런 애들만 이게 더 덩치가 커지는 거고, 그런 이제 규모의 경제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솔직히 이 불평등 심화를 무조건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K-팝이라는 게 좀 잘 나가서 좀 좋기냐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 될까? 전 잘 될 거라 봐요. 극소수만 근데 잘 될 거라 봅니다. 정말로. 극소수만 잘해서 그 극소수가 그 K-팝의 시장에 전부 다를 먹는, 거의 웬만한 거 독점 수준으로 먹는 아마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국가적으로 그것도 장려를 해. 왜?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관광을 해갖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또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만 보다 하더라도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막느냐? 막을 수가 없어. 왜? 돈이 더 많이 커지고 자본화가 더 커지고 커지면서 이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다면은 이거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또 한데, 정말 K-팝이 하고 싶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차라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불핑같이 생각해보세요. 뭐 로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불핑의 뭐 제니라든가 지수라든가 그건 딱 까놓아서 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그 외국인 그 태국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멤버가 있다고 쳐요. 이 두 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외국에서 온 거의 외국인 애들 출신이에요. 한국인이지만 토종은 한국인이지만 거의 외국에서 왔었던 그런 거라고. 하면 이 로제가 호주인가요? 제니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것도 그 외국이죠. 지수만 한국이에요. 그나마. 얘는 태국이지. 이런 친구들을 그나마 좀 더 넣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왜? 재능과 외국어까지도 되니까. 그죠? 외모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 재능이 근데 이 토종 한국인들 다 비등비등하다 쳐. 근데 얘네들은 이 로제라는 얘네들은 외국어도 갖고 있고 외모라는 것도 갖고 있고 똑같잖아. 재능과 외모를 갖고 있는데 외국까지 더 추가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얘네들은 그 시장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부 다? 맞잖아요. 로제가 호주라고 칩시다. 호주에서 이런 로제 이런 거 시장 진입하는데 이거 불가능하겠어요? 또 올라가겠죠. 진입 자체가 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K-팝업자? 대한민국으로 떠나라. 토종 한국에서 너무 불리하다. 솔직히. 아니, 외국에서 있어서, 그냥 외국에서 뭐, 외국 안에서 뭐 K-팝 노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냥 한국에 와. 그러고 나서 그냥 트레이닝 받아. 이게 오히려, 잔인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차라리 K-팝으로 뭔가 한국에서 하고 싶어? 그럼 대한민국으로 떠나면요. 떠나서 동남아에서 살든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살든 중국에서 살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미국 서양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든 살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아니면 여기 글로벌 오디션 여기서 그냥 데뷔 여기서 뽑히던지. 그냥 글로벌 오디션을 가잖아요. 그만 있으면 뭐예요? 한국 안에서 뭔가 여기 안에서 K-팝을 해갖고 뭐 한다? 아니요, 금수저한테 밀린다니까? 금수저한테 무조건 밀려요, 전부 다.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떠나라. 진짜 웃긴 얘기죠. K-팝 하고 싶어? 그럼 대한민국 떠나. 왜? 토종 한국에서 너무 불리한 게 많아. 재능만으로는 안 돼. 막 외국어도 돼야 되고 무슨 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하긴 한데 외국어 이거 자체가 너무 먹히니까 차라리 외국어라도 좀 해외에 미리 어린 나이에 가서 외국어도 많이 익히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인재를 더 많이 뽑더라. 걔네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불핑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태국에 빼요. 왜도 토종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어. 이 로제나 제니 이런 얘네들도 다 외국에서 오는 얘네들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완전 토종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이 있는데 외국에서 왔었던 뭔가 좀 교포 같은 뭐 이제 그런 얘네들은 다 이제 한국이라 통칭을 합시다. 한국인을 완전 끝까지 잘했던 얘네들 토종 한국이라고 쳐요. 외국인들 미숙하겠죠. 그런 얘네들은 BTS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BTS 이후로 나왔었던 이제 막 그 데뷔했었던 얘네들 있죠. 근데 이 얘네들 중에서도 완전 토종 한국인을 성공을 완전 토종 한국인으로 완전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룹으로 짜가지고 그 데뷔했었던 얘네들이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조건 외국인 멤버들 다 집어먹게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K-팝 하고 싶어? 대한민국 떠나라고. 전부 다. 오히려 이게 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정말. 아니, 참 아이러니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게 맞다. 저는 그래서 눈에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떠나라. 떠나세요 대한민국. 한국 안에서는 제가 볼 땐 기회가 없다. 외국에서 기회를 받아서 차라리 거기 안에서 그냥 데뷔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좀 더 맞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